안녕하세요. 오늘 12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콘크리트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굳 성질에서 굳은 콘크리트의 성질까지를 다 했고요. 그리고 굳은 콘크리트 성질 중에서도 이제 컴프레시브 스트렝스 압축 강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인장 강도, 활열 인장 강도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힘 강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이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와 비교해서 매우 작습니다. 약 압축 강도의 10분의 1에서 1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비, 그래서 이 FT분의 FC, 요거를 치도계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에 비해 클수록 더 커지는 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표 5.7에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강도가, 압축 강도가 FC가 10MPa일 때, 힘은 2.05MPa, 인장은 1.04MPa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치도 개수로 따지면은 9.6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점점 고강도로 갈수록, 강도가 높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60MPa이 되면은 힘 강도는 6.84가 됩니다. 아까는 힘 강도가 5분의 1 정도고 인장 강도가 10분의 1 정도였는데, 힘 강도로 가면 60MPa 정도의 고강도로 가면은 힘 강도는 10분의 1로 줄고 인장 강도는 4.2 정도가 되어서 실제로 이 압축 강도의 한 14분의 1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치도 계수도 14.1이 되죠. 이렇게 고강도로 갈수록 더욱더 압축 강도가 커지는 비율에 비해서 힘 강도나 인장 강도가 커지는 비율은 아주 작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의 강한 점, 그리고 또 힘 강도와 인장 강도의 약한 점은 이 콘크리트의 아주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장 강도는 콘크리트를 건조시키면 스프링한 콘크리트보다 더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장 강도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부재 설계 시에 인장 강도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보의 4인자 응력, 슬래브 및 수조의 설계 시 등에서는 콘크리트 인장 강도는 중요하며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콘크리트 인장도 시험은 KSF 2423의 한열 시험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원주형 공체를 옆으로 놓고 상하 방향에서 가압하여 공시체를 한열시켜서 인장 강도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림 5.19를 보면 이렇게 공시체가, 원주형 공시체가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타나고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L 길이로 이렇게 있겠죠. 이러한 공시체를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 공시체입니다. 공시체를 이렇게 눕혀놓고 윗판과 아랫판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지금 공시체가 아래 위로 P라는 하중을 받겠죠. 그랬을 때 양쪽에서 눌러주면은
이 양쪽 이 면을 따라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또 하중이 전달이 되며 저항하는 면은 이 면이 됩니다. 따라서 이 면의 표면적은 전체 표면적이 파이 dl이니까 거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파이 dl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나눠주면은 ft는 p를 2분의 파이 dl로 나눠주면은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 알아서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한열 인장 강도를 구하는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장도 시험 방법입니다. 먼저 버니와 캘리퍼스로 공기체의 직경을 잽니다. 이쪽 방향의 직경, 이쪽 방향의 직경을 두 개를 재서 평균을 하겠죠. 또 높이 h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판 사이에 이렇게 넣고 공시를 하중을 가게 되면은 하중계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열이 되는 이런 때의 하중을 구하게 됩니다. 최대 하중을 읽어서 다시 할열 후에 이 길이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 시트지에다가 재령 28일 그다음 평균 직경 그리고 할열 후에 평균 공시의 길이 그 다음에 최대 하중 요거는 킬로뉴턴이 아니고 그냥 뉴턴입니다. 뉴턴. 그리고 인장 강도는 아까 공식 이 공식에 그대로 넣어가지고 풀게 되면은 3.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3개의 시험을 해서 이렇게 값을 구하고 여기 평균을 내면은 여기 바로 평균 인장도가 됩니다. 뉴턴 퍼 제곱 밀리미터. 이게 바로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이때 양생 방법 및 온도를 이렇게 적어주고 공시체의 파괴 상황도 이렇게 손으로 적은지 또는 그림으로 이렇게 파괴된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휨 강도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휨 강도의 시험은 이렇게 직사각형의 공체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힌지를 두고 또 이렇게 두 군데에서 포인트 하중을 줘가지고 하중을 준 상태에서 이 공시체를 이제 휨 파괴시키게 됩니다. 먼저 공시체 제작용 거푸집에다가 이렇게 공시체 내부에다가 다진봉으로 2층으로 나누어서 채우고 각 층을 다진봉으로 80회를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질 때 이렇게 다진 망치를 가지고 두들겨 가면서 다진 다음에 이 표면에 흑선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생용 젖은 헝겊을 이렇게 덮어서 물의 증발을 방지하고 그리고 16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굳어지면은 탈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미리 그 부집 내에다가 그리스를 바르고 조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지 나중에 탈형 시에 이 거부집과 콘크리트가 붙지 않습니다. 다시 이거를 탈형 후에는 양생 수조에 넣고 온도 조절기를 부착하여 수온이 20도씨 정도가 되도록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수중 양생을 하고 7일, 28일 강도를 재개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을 할 때는 방금
이렇게 제작한 공시체 면에다가 분필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꺼줍니다. 꺼주고 총 공시체의 길이가 전체 공시체의 길이는 500mm입니다. 500mm. 자, 500mm 넘군요. 540mm가 되군요. 그래서 양쪽에 40mm를 떼내면은 가운데 450mm가 되죠. 그래서 총 이렇게 나눠주면은 각각의 간격이 각각이 150씩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150, 150, 150 되도록 이렇게 선을 꺼주고 분필로, 그리고 여기 위치에다가 좀 전에 여기 있는 힌지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면 여기 폭이 B가 되겠죠. B가 되고 요 높이가 H가 될 겁니다. 바닥면에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 있던 뾰족한 힌지를 아까 450 줄 거는 데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L이니까 150, 150, 150 되는 요 두 군데 끝에다가 또 이게 뾰족한 부분에 힌지를 넣고 그대로 위에서 위아래를 하중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하중을 가고 나면은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휨 파괴가 일어나게 되겠죠. 가압 속도를 매초에 0.06에서 0.04 메가파스칼 정도 하중이 가해지도록 천천히 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높이와 파괴가 일어난 후의 폭비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파괴의 종류를 중앙에서 파괴됐는지 아니면 3분의 1 등분점의 외측에서 파괴됐는지를 또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과를 정리하게 되는데, 먼저 재령이 얼마냐? 예를 들면 28이면 28이다. 그리고 파괴 단면의 평균 폭, 이 폭이 되겠죠. B를, 그리고 파괴 단면의 평균 높이 H, 그 다음에 경강거리 스판 아까 450이었죠. 450mm. 그 다음 최대 하중 몇 뉴턴이냐, 또 파괴 단면의 위치. 그러고 나면 이게 다 나오게 되면은 힘 강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까 3등분점의 중앙에서 여기서 파괴가 일어났다면은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바깥쪽에 이런 데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시험 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 힘 강도를 측정하고 양생 온도를 적고 공체를 스케치하는 것으로서 결과를 정리하게 됩니다. 결과의 정리 시트입니다. 재령 28일 평균폭 각각 3개의 공시체에 대해서 평균폭을 파괴 후에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괴단면의 평균 높이도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관 스파는 450 똑같이 되고 최대 하중이 이렇게 주어지고, 다시 여기에다가 힘 강도 구하는 공식으로 해가지고 넣고 풀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구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 힘 강도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평균을 하면은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양상방 온도, 공시의 파괴 상황, 이런 거를 이렇게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힘 강도를 구하는 공식 FB는 Z분의 M, Z는 보의 단면 계수입니다. 그리고 M은 최대 힘 모멘트가 되겠죠. 최대 힘 모멘트는, 자, 집중 하중일 때
집중 과정일 때는 2분의 L, 2분의 L이니까 모멘트도가 이렇게 된다면 가운데의 최대 힘 모멘트는 4분의 PL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3등분점이 되면은 모멘트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최대 힘 모멘트는 지점 반력이 2분의 P고 거리가 3분의 L이니까 요 점에서의 최대 모멘트는 6분의 PL이 됩니다. 단위는 뉴턴 밀리미터가 되겠죠. 모멘트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6분의 PL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공시체의 단면 폭이 B고 높이가 H인 경우에 사각형의 단면 계수는 6분의 BH 제곱.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재료학에서 배워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단면 계수 6분의 BH 제곱. 따라서 Z는 6분의 BH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모멘트 6분의 PL을 이렇게 넣어주면 6은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BH 제곱분의 PL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대로 아까 이 식에서 BH 제곱분의 6분의 BH 제곱분의 PL을 하게 되면 B는 평균폭 이걸 사용하고 H 제곱분의 PL P는 요값이고 L은 요값이죠. 그러면 5.9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파워포인트 수업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에서의 단면 이차 모멘트와 또 각각 중심으로부터의 Y1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단면에서의 단면 계수 구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설명이 다 나와 있고요. 또 삼각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단면 이차 모멘트 36분의 BH 세제곱, 그다음에 단면 계수 이 자리 여기 Z1, 그 다음에 아랫부분의 Z2 단면 계수 각각을 구하는 방법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형상의 간단한 면적의 성질을 직사각형, 삼각형, 원, 원환, 반원, 사분원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단면의 성질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수록하였으니까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면의 자 모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을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런 내용은 재료학에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책 121페이지 보면은 공식과 각각의 표기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콘크리트의 휘응 강도는 인장 강도의 1.6에서 2배 정도로서 파괴 하중 부분의 응력 상태는 소성 성질을 나타내므로 응력이 직선 분포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콘크리트의 힘 강도는 도로 공항 등의 콘크리트 포장의 설계 기준 강도,
이들 콘크리트의 품질 결정 및 관리에 이용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전단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강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이러한 요소에다가 전단력을 이렇게 가해서 이때 이렇게 전단에 의해서 전단 변형이 생기게 되면은 이 전단 변형의 각도를 우리가 감마라고 했죠. 감마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단 탄성 계수도 구하고 했던 기억이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전단 강도는 이런 식으로 전단력을 줘가지고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제로 콘크리트라든지 석재, 추철과 같은 지성재료는 인장 강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러한 비틀림으로 진짜 전단 응력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전단 응력은 이 그림과 같이 직접 전단 시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L이라는 길이의 면으로 하중을 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밑에서 이런 면적으로서 이걸 받침으로써 이 면에서 양쪽의 두 면에서 이렇게 전단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하중을 작용하는 하중을 2P라고 한다면 각각 양쪽에서 받는 하중은 P가 되고요. 그리고 전단을 받는 이 면의 면적은 A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또 하중 2P를 가해서 두 개의 면에서 이렇게 또 전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타우는 2P를 2A로 나눠준 것이 되어서 결국은 이것은 A분의 P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면에서 발생하는 전단 응력 타우는 이 공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한 직접 전단 강도는 압축 강도의 6분의 1에서 4분의 1, 인장 강도의 1.5에서 2.3배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높이 또는 폭이 클수록 지간일이 커질수록 직접 전단 강도는 작아집니다. 진의 전단 강도는 3축 시험을 하여 모아의 응력원을 그려서 파괴포락선이 횡축과 교차하는 점의 횡좌표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지력학에서 어차피 배워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그마 3와 시그마 1을 줘서 하게 되면은 전단 강도를 여러분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타워를. 다음은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입니다. 이 부착 강도는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항상 일체가 되어 하중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자 사이에서는 부착이 필요하며 부착의 정도를 부착 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착 강도는 철근과 시멘트 풀과의 순부착력, 또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마찰력 및 철근 표면의 요철에 의한 기계적인 저항력 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근은 이형 철근은 보면은 돌기가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원형 철근은 동그란 형상이지만 이형 철근은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철근의 표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 마디와 이 부분을 리브라고 하며 이 부분은 콘크리트 면과 이렇게 부착을 할 때 이 면에서의 이 저항력이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착 강도는 철근의 종류 및 지름, 콘크리트 속의 철근의 위치 및 방향, 또 묻힌 길이,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덮개란 것은 콘크리트 내부에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있다면 철근 표면과 콘크리트의 사이에 외부 사이의 이렇게 두께를 이 부분을 콘크리트의 덮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품질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의 부착 강도를 나타내면 아까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이형 철근은 원형 철근보다 훨씬 더 이 부착 강도가 같은 묻힌 길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부착 강도가 원형 철근보다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묻힌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면은 거의 원형보다는 부착 강도가 이형 철근이 원형 철근의 한 2배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평 철근의 부착 강도는 연직 철근의 2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이며 수평 철근의 아래쪽의 콘크리트 두께가 클수록 부착 강도는 저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철근이 설치가 되면은 이게 수직 철근이 되고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들은 다 수평 철근이 되겠죠. 이 수평 철근은 요 아랫부분이 콘크리트와 부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연직 철근보다는 부착 강도가 적게 됩니다. 콘크리트 속의 고체 입자의 침하, 블리딩 등에 의해서 철근 밑에 공곡이나 수막이 생겨 부착력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착 강도의 시험 방법은 여러 가지 제한이 되고 있지만 인발 시험, 그 다음에 미러 빼기 시험, 인장 시험 및 보호의 휨 시험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 5.23은 각각 인발 시험, 미러 빼기 시험, 인장 시험, 휨 시험 등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철근을 내부에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한 상태에서 고정을 시키고 이걸 밀어서 뽑아내는 그러한 인발 시험, 또 이 철근에 하중을 줘가지고 이렇게 밀어 빼는 이러한 밀어 빼기 시험, 그리고 철근을 이쪽 방에서 인장을 해서 빼는 인장 시험, 그 다음에 하중을 가해서 철근이 휘어지도록 해서 이 부분이 휘어지도록 해서 시험을 하는 휨 시험,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은 결국은 원리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에다가 이런 철근이 이렇게 들어있다면 철근이 묻힌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때 이 직경을 D라고 하고 이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 철근을 뽑아낼 때
뽑아내는 힘을 P라고 합시다. 이 P는 인발시 P는 결국은 요 철근의 표면적은 파이 dl이죠. 거기다가 이 면에서의 부착 응력, 부착 강도 타우 제로가 를 곱해준 것이 바로 인발 하중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타우 제로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넘겨주면은 파이 dl 분의 P라는 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 dl 분의 P로서 이 부착 강도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23페이지의 인발 실험을 통한 부착 강도를 구하는 방법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업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